그 낚싯배처럼인데 선 내기로 돼 있는 게. 만들면 되지 뭐. 아 그쵸, 만들면 되죠. 뭐 가드레인 갖다가 옆에 가드레인 다 돌리면 돌리고. 되고 화장실 하나 달면 되고. 아 어선 사신 다음에 직접 나중에 만들더라도 왜냐면 그물배도 해야 되니까. 내가 안 만들고 그냥 6명만 태워도 되잖아. 그럴 거면은 차를 만드는 게 낫죠. 그럼 만드는 걸로. 안녕하세요. 보근보근입니다. 오늘은 이제 낚싯배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낚싯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장님들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질문 그 구독자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 먼저 이렇게 드릴게요. 낚싯배의 종류를 보면 먼 바다를 나갈 수 있는 배, 없는 배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주셨어요. 그건 어종의 차이지 뭐.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구분이 없네요, 그러면. 구분이 없어. 아,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앞코를 장착하면 먼 바다를 나갈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가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이 그렇진 않아. 앞코가 뭐예요? 그 이제 배가 배지를 하게 되면 파도를 이제 깨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파도가 이렇게 막 떠밀려 오잖아. 네. 그럼 넓적한 게 앞에 팡 부딪히면 아. 배가 붕 뜨지. 네. 근데 앞에 뾰족한 게 있으면 파도를 가운데 푹 깨주고 간단 말이야. 배 충격 완화 장치라 보면 돼. 무력 역할도 해주고. 불용 역할도 해주고. 형님 배에 있어요? 달려있지. 형님 배는요? 있지. 아 그래서 붕 뜨는 거구나. 아니 형님 배만 타면 배가 막 날아가더라고요. 파도 오면은 그냥 붕 뜨지. 그러니까. 우리 배도 그거 없을 때 무슨 날라. 아. 확실히 있고 그 차이는 있지.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낚싯배 보험은 어떤 걸 가입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수협에서 있는데 1인당 최대 2억까지가 있고 3억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어선을 살 때 보험 드는 거랑 별개예요? 별개지. 별개로. 앞전에 내가 한번 설명을 싹 했었는데 낚싯배를 하게 되면 검사를 따로 맡아야 돼. 낚싯배 안전검사를 따로 맡고 그다음에 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형선박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서류를 다 챙겨서 시청을 가면 시청에서 낚싯배 그 허가증을 따로 줘. 그러면 어선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나와요? 배마다 다 틀려. 배마다 다 틀리지. 사람마다 틀리고 차마다 틀리듯이 배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님 네. 최근에 사셨으니까 내 거 같은 경우에는 200 얼마 나와? 250 정도. 1년에? 1년에. 아, 나는 뭐 노후된 배라 보험료가 많이 나오진 않아. 그만큼 배가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은 보상이 적지. 똑같아 자동차 자차 드는 거. 그러면 낚싯배 보험 별도로 했잖아요. 그건 얼마예요? 4, 50 정도? 잘. 1년에 그것도? 그 정도. 근데 정원이 더 많으면 더 내겠지. 또 내고. 그리고 또 질문 뒤에 주신 게요. 승선 인원들도 혜택을 같이 되는 보험인지가 그럼 궁금하시죠? 우리 어선은 보험은 수협에서 또 따로 그 낚싯배 또 그거 틀리거든. 내가 선원 태우잖아. 네. 선원이 우리 지금 선장 위에 5명인가 돼 있거든. 그럼 선원 만약에 5명을 태우잖아. 그래서 그걸 또 개인별로 또 다 들어있대. 5명 걸. 근데 그게 5명을 들었는데 지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타다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인원수로 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등록은 해야지. 만 5명 타다가 3명이 내렸잖아. 그럼 2명 타잖아. 그럼 수협에서 얘기해가지고 2명만 탄다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그게 또 환급돼. 아니 근데 낚싯배는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낚싯배는 승선 인원 다 들어야지 무조건. 아, 무조건 다. 무조건. 형님은 근데 만약에 배 바꾸시면요. 몇 명 기준의 배를 사실 계획이 있으세요? 뭐 기준은 3톤이지 뭐. 아 똑같은 3톤? 그러면 한 최대 인원 8명 정도로? 그렇지.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0.5톤당 1명이야. 낚싯배 같은 게 0.5톤당 1명이고 어? 그럼 6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1명이 플러스가 되고 아. 가드레일을 치면 1명이 또 플러스가 되고 헐. 그러니까 선장은 빼고 완전 꿀팁이다. 그러니까. 내배 같은 경우는 딱 정 3톤이니까 0.5 곱하기 여섯 하면 명에? 6명에다가 6명이 되는구나. 가드레일 화장실이니까 8명에 아. 선장 하면 총 탈 수 있는 사람은 9명. 선내기도 그런 물드가 나와요? 그럼. 그 낚싯배처럼인데 선 내기로 돼 있는 게? 만들면 되지 뭐. 아 그쵸, 만들면 되죠. 뭐 가드레인 갖다가 옆에 가드레인 돌리면 다 되고. 돌리고. 화장실 하나 달면 되고. 아 어선 사신 다음에 직접 나중에 만들더라도 아 왜냐면 그물배도 해야 되니까. 내가 안 만들고 그냥 6명만 태워도 되잖아. 그럴 거면은 차를 만드는 게 낫죠. 그럼 만드는 걸로. 왜냐면 화장실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화장실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드레일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해요.
왜냐면은 대구 같은 거 잡을 때 사람들이 기대서 서가지고 하니까. 의지할 때가 있거든. 기대가 근데 가드레일 없으면 잘못하면 꼭 부러지거든. 그리고 그 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낚싯배는 어업이라고. 그 어업이야. 그 낚싯배는 생업이에요. 레저가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나 어부에 관심 없고 나 낚싯배나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정식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에 한해서만 낚싯배 허가가 주어지니까 생업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요구 조건을 맞추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그럼. 그치. 엄청 힘들어졌어. 점점 까다로워졌어. 정말 까다로워. 낚싯배 하는 거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알아보고 시청이랑 해양수산과랑 그 다음에 여기 동해 뭐 수산청이랑 뭐 이런 데 다 전화해봤거든요. 혹시나 틀린 정보를 드렸을까봐. 그리고 틀린 정보 드렸을 때도 사실 있어가지고 제가 정정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레저보트도 낚싯배로 가능하다 막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근데 그걸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막 여쭤봤더니 담당자분께서는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안 왜냐면 돼. 어선을 레저보트를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선 면허를 말소시키려면은 사유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 사유가 레저보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된대요. 그러면 뭐가 되냐 여쭤봤더니 관리선으로 사용한다든지 앞전에도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됐었어.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면세율 안 줘. 근데 이제는 이제 아예 못하게끔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지금은 안 되는데 가능했었어. 근데 이제 아예 안 되는 걸로 딱 정리해야 안 되는 걸로. 되겠네. 이제는 안 왜냐면은 자기 돈 가지고 주소 가서 기름 사다가 손님을 받으면 남는 남는 게 남는 게 없으니까. 없지. 맞아. 지금 현재는 아예 안 되는 걸로 지금은 그 안 말씀을 해주셨고 담당자분께서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낚시 그 배 영업행위는 어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선을 말소를 시키게 되면 어차피 낚싯배로 영업을 할 수가 할 없대요. 수가 그렇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그럼 레저도 할 수 있고 어선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냐 했더니 없대요. 그런 거는. 없어. 그래서 한 가지를 하게 되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렸지만 어선을 포기하고 레저로 변환하려면 해당 사유가 필요한데 그 해당 사유는 제가 자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근데 뭐 사실상 그냥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레저랑 어선이랑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어선을 사가지고 그냥 평상시에는 뭐 레저로 즐기다가 뭐 그러다 고기 잡으면은 취미죠. 근데 그거는 영업 그러니까 그럼.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의 레저가 아니고. 그렇지. 취미지. 그렇게 가는 게 나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선을 구입해가지고 혼자 즐기고 싶으면 자기 배 끌고 나가서 그냥 혼자 즐기다 들어오고 손님 오면 손님 받아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돼. 난 항상 손님 없을 때 이게 혼자 조금 나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레저를 조금 즐기고자 그 비싼 면허를 사가지고 어업권을 단다는 게 아니지. 앞뒤가 안 맞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아 나중에 팔 수 그럼. 있으니까. 내가 잡은 고기를 팔 수가 있잖아요. 고기도 팔 수 네. 있고 나중에 그 배 허가를 나중에 되팔면 그 금액이 근데 뭐 그거는 그대로 고문보건님 살아나는 말은 거니까. 고기 안 잡고 레저만 하려고 그거 하려고 하면 어업권 말이 안 된다 이거 안 같아. 돼. 그 레저 하려고 그러면 자기 혼자 나가서 그치. 그냥 레저 보트를 혼자 하면 그치.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안 되는 걸로 어선을 할 거면 어선을 하시고 레저를 할 거면 레저를 하시고. 레저를 하고. 아, 재영이 같은 경우는 손님 오면 손님 받고 레저 하고 싶으면 자기 배 끌고 나가서 레저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작은 지금 고기 팔 수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시청자분들이 레저랑 레저 영업행위랑은 다른 거지. 거예요. 있고. 네. 그렇지. 똑같은 레저라고 이제 말을 표현을 하시긴 하셨지만 레저 영업행위랑 그냥 레저랑은 다른 거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낚싯배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댓글로 구독자님들이 질문 주신 거 이제 답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은 또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1년 중에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을 것인가가 이제 기초 계획이신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하시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아, 네. 그러면은 시기별로 또 종류별로 이렇게 고기 나오는 종류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